천진스러움과 영악함 사이에서 갈등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그런 감정에 무척 당황해하는 날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모습에서 참 순수하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컸더랬는데요. 이제는 천진스럽게 순수하게만 보였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참 영합스럽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참 버릇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리저리 비틀며 대답하는가 하면 그것을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려치면 한마디 한마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야유 비슷한 것을 하면서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요즘 아이들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며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집에 오면 입맛조차 사라질 지경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육 현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마음을 무척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큰 뜻을 품은 선생님들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무적이고 기계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래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그런 답답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나훈아가 부릅니다.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쁜이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어이산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벌써 9월입니다. 무섭도록 지치게 만들던 여름도 서서히 가을에게 자리를 넘겨줄 준비를 하겠지요. 올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더웠는데 올해도 그랬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를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볼 시는 지난번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세종문단 5집 속에 실려있는 세종시 공모에 참여한 시인들의 시를 읽으며 함께 감상해 볼까 합니다. 공모시로 받아서 세종문단 5집에 게재한 시는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계시는 시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시를 통하여 잠깐씩이라도 짧게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 시는 임지한 시인의 기역 니은 디귿 1446년 읽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1446년 임지한. 시원한 강바람 출렁거리는 금강물, 보드라운 비단물결 사람들 부르네. 우뚝 솟아난 동그라미 2층 다리, 1층 자전거만 2층 사람만. 내 이름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보름달 동그라미 이응 다리라네. 웅장한 내 모습 시민들 자랑거리, 세종대왕 한글 이응 동그라미. 한글 반포 1446년 기념 환상형 행복도시 빛내주는 너. 1446m 세종시 기쁨이여라. 세종시민 둥글둥글 춤추게 하네. 청둥오리 물고기 멱질 싸움 구경하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닮았구나. 초롱초롱 별 쏟아지는 밤 달빛 강바람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거닐고 달려보자. 달 항아리 전월산 감싸돌아 금강에 비치면 우리들 마음도 풍성해지리라. 이응다리야 비단 물결아 우리 가족 소원 담아 서해 바다까지 보내주려마. 네, 세종시에 오면 이렇게 이응다리라고 하는 큰 다리가 금강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한글에 이응이라는 그런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거리도 한글 만들고 발표한 그 1446년 거기에 맞춰서 길이도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참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 자랑스러운 우리 말이죠. 자, 이어서 다음 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복에서 꽃 막걸리라고 하는 시, 백혜옥 시인의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복에서 꽃 막걸리, 백혜옥. 붓다가 노랗다가 그것들 속에 말라가는 하루. 붉은 빛에 섞이지 못한 노을, 4월이 뒤틀린다. 세종시 오면 조치원 지역에 고복 저수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꽤 제법 역사가 있는 그런 저수지인데요. 주변으로 봄이 되면 하얗게 벚꽃이 피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골육이라고 하는 시, 홍인숙 시인의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륙, 홍인숙. 어느 법관이 방화범에게 범행의 사유를 묻다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그 말 덧붙여 10번을 되돌려 주었다는데 한때는 그 편이 더 나을 것도 같은 끝내버리자 뛰어들던 바닥이 있었지. 벚꽃터널 아득한 분홍 봄볕 아래 극적인 옛생각 후비고 있는데 세종 전동면 노아의 집 돌아 나오면 두고 온 발걸음 깊은 동굴소리. 너는 슬픔을 모르는 얼굴로 아주 오랜 시간 서랍을 여닫고 더 이상 재활치료를 포기하던 때 너의 한계 때문이 아니던 얄팍한 가게. 까닭없이 모두 떨쳐버리고만 싶은 단단해진 가슴에 비끔 처지는 봄밤이면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던 그 용서. 하, 낙화여 몇 번의 계절을 흘러야 할까. 조금 좀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시같이 느껴집니다. 전동면에 노아의 집 그 근처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썼던 시 같이 느껴지는데요. 다음 시입니다. 구재기 시인의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구재기. 누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딛던 걸음을 멈추었을 때 꼿꼿이 허리를 펴고 일제히 가지를 뻗어내는 나무들이 물속 깊이 거꾸로 처박혀 허공을 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 흰 구름이 때를 지어 몰려가고 있다. 함부로 수면의 빛을 쪼으다가 힘차게 깃을 털어내고는 허공으로 치솟던 새 한 마리 고르던 숨소리까지 오롯이 가다듬고 나서야 나뭇가지에 다소 곳이 내려와 앉는다. 아무런 걱정 하나 없다는 듯 남고 처짐이 없는 얼굴을 하고는 물속의 제 그림자를 비춰보고 있다. 조금 더 몇 발자국을 떼어 앞으로 나갔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멈출 수 없는 마음의 중심에 도달하여 뜨는 듯 빛이 된 영혼까지 흡수하여 모은 듯 수면의 빛을 향해 바르게 눈뜨는 법을 깨닫기로도 한 것일까? 성스러움을 오래 쌓아온 것처럼 영원한 젊음을 차곡차곡 빚어 놓는다. 자,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꽃이 된 소리, 이영옥. 조용히 내리는 바람에도 말이 있었다. 소리 넘어 마음을 들은 임금은 침묵 속에서도 백성을 품었다. 밤하늘에 28송이 말꽃이 피어나 우리 입술 위로 내려앉은 별빛 담은 글자들. 한 글자 한 마음 어머니가 자장가를 부를 때 그 품속에서 고운 숨처럼 태어난 말들. 책장이 넘겨질 때마다 아이의 첫소리가 피어날 때마다 그 숨결 나, 너, 우리가 되어 지금 이곳 세종이라는 이름의 땅에 햇살처럼 퍼지고 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심수봉입니다. 그때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 날 차 안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언제라도 감싸주던 다정했던 사람.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으며 감상해 볼 시는 주은희 시인의 꿈동산 세종 쌍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꿈동산 세종 쌍류, 주은희. 하얀 백꽃처럼 맑은 아이들이 복사꽃 꽃 분홍색으로 웃지. 까르르 웃음 가득한 운동장에서 말을 빌어와 승마도 하지. 진달래꽃 따다 화전 만들어 먹고 텃밭에 가꾼 옥수수 고구마 호호 불며 쪄 먹고 송알송알 포도송이 손닿게 연글 땐 학교 옆 냇가에서 바지 걷고 맨발로 물고기 잡는 점심시간. 까만 밤 운동장 누워 나의 별 찾아보고 엄마 아빠랑 행복한 달밤 책 읽기. 유달리 맑고 푸른 하늘 향해 마음껏 나래 펴 꿈 싣고 달리는 세종 쌍류의 아이들.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에 가면 쌍류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마 쌍류 초등학교 그곳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시로 쓰셨나 봅니다. 지금도 그 학교에서 다양한 많은 활동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있는 그 까만 밤에 운동장에 누워서 나의 별 찾아보는 거, 제가 어릴 때 시골 마당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봤던 그런 기억이 더불어 같이 함께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 시는 박순길 시인의 내 친구는 시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는 시인, 박순길. 내 친구는 시인이 되겠다고 군대 갈 때 국어사전을 챙겨갔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가 시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세종에 갈 때마다 그를 만난다. 새뜸마을, 범지기마을, 천마을, 아파트 이름마다 우리말을 곱게 지은 그 친구가 웃고 있다. 세종시의 하늘은 한글이 물처럼 스며드는 공간. 바람은 가만히 글자를 어루만지고 그 속에 햇살이 따스하게 물들어 말없이 한글 이름을 속삭인다. 나이를 품은 가을잎처럼 한글을 사랑하는 친구는 이곳 세종의 하늘 아래 이미 시인이 되어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시인으로 계시는 분이 여기서 아마 계셨나 봅니다. 자, 이어서 최규학 시인의 비암사 읽어보겠습니다. 비암사, 최규학. 그 절에 가면 그 느티나무에 절하고 싶다. 만가닥 그리움을 만가지에 매달고 일주문 있을 자리, 사천왕 있을 자리, 800년 넘게 외로이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나무. 잎이 위에서부터 피면 풍년이 온다는 소문이 나자 해마다 풍년의 잎사귀를 피우는 나무. 절 받을만 하지 않은가? 담벼락에 쓰여있는 글귀도 그 느티나무의 바람이겠지. 아니 오신 듯 돌아가시옵소서. 세종시에 가면 전이면에 그 비암사라고 하는 아주 천년 고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계유명 전씨 불비상이 발견돼서 국보로 지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아주 고즈넉한 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승구 시인의 세종 한번 읽어볼까요? 세종, 이승구. 조선 백자 달항아리 오색깃털 파랑새. 600년 시공을 넘나들던 날 자욱한 연기 건곤감리. 행정중심 도심 복판에 몰아친 바람이 당신이여 꾸려 세종. 세종시에서 세종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를 쓰셨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수일입니다. 사랑만은 않겠어요.
걔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 않을 것을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읽어볼 시는 이상근 시인의 세종시 이응다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종시 이응다리 이상근. 세종시의 랜드마크 금강보행교. 길고 긴 금강의 물길 따라 407.5km 대자연을 포용한 광활한 천지, 천지인 자연과 사람 하나의 테마로 희망의 역사도시 이응다리가 놓였다. 달처럼 둥그런 이응다리 금강보행교, 지구세계 태초의 나라 꿈을 키우고 세종 임금이 한글을 반포한 해를 기리며 그 둘레 1446m 길게 둘러싸고 세계가 한글을 배우며 미래로 간다. 뜸봉샘 발원 물길 금강보행교, 자연놀이길 다리로 하늘을 걷고 사계의 향기 물씬 풍기며 삶과 암, 사랑과 행복의 꿈이 연구는 사람 놀이 길 다리 건너 세계로 간다. 세종시에서 이응다리에 대한 시인데 한글을 반포한 해를 이렇게 1446m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그 희망과 역사의 도시가 세종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볼 시는 엄기창 시인의 세종호수공원입니다. 세종호수공원, 엄기창. 마음에 어지러운 일 있는 사람은 다 호수공원으로 오게. 금강 윗마을 이야기들이 철마다 색색의 꽃으로 피어 속삭이는 곳, 괴화산 넘어오는 바람과 물리외 한가로이 헤엄치는 물오리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 빗질되어 가지런해지리. 5 테마섬을 돌다가 떠나간 사랑보다 더 정이 가는 사랑을 만나면 이별이 아팠어도 우리의 삶은 호수의 어린 노을처럼 아름답겠네. 참 예쁘게 쓰셨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볼 시는 장미숙 시인의 세종호수공원을 거닐다입니다. 세종호수공원을 거닐다, 장미숙. 금강물 흐르고 굽이 돌아 세종에 머물러 아름다운 호수로 탄생했다. 지나는 길손에서 새침한 미소로 유혹하는 호수공원. 오늘은 내 기어코 그대를 만나리라.
가슴은 벌써 두 방망이질 자작나무 벚나무를 벗삼아 걸어도 보고 연꽃을 두 눈 가득 담아도 보고 바람의 언덕에서 꽃바람 한아름 품어도 본다. 정자에 올라보니 아하 이곳이 절경이라 놓쳤으면 내 어이하랴. 이곳에서는 물이랑 타고 흐르는 햇살마저도 향기롭구나. 세상사 내려놓고 세종의 호수공원에서 나 잠시 유유자적하노라. 세종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호수공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쉼터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그런 문화 공연 같은 거, 문화적인 것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박인숙 시인의 이응달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응달이 박인숙. 금강 물결이 하얀 날개 펴고 꿈을 실어 나르는 둥근 쉼터. 태양의 열정 담아 대한의 중심으로 밤하늘 별을 모아 빛나는 세종으로 사계절 노래하는 아름다운 숨결이여라. 중간에 태양의 열정 담아 대한의 중심으로 밤하늘 별을 모아 세종의 빛나는 세종으로. 이거 어디 세종을 홍보하는 표 같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세종에 와서 보고 느낀 곳에 대한 이런 감상도 참 남다르다, 다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미미입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물고 먼지 그리운 술은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해 떠난 부도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어제온 연락선은 육지로 가는데 할 말이 하도 많아 목이 메여 못합니다. 이 몸이 철새라면 뱃길에 훨훨 날아 어디든지 가련만.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흘러간 옛노래 중심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가끔 듣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읽어볼 시는 진명희 시인의 영평사의 봄 읽어봅니다. 영평사의 봄, 진명희. 바람이 앉은 자리에 나비도 앉았다. 등 따가운 햇살을 어루만지듯 드리워지는 산 그림자, 눈부신 오늘이 풍경 소리에 젖을 즈음 솔솔 일어서는 바람 한 줄기, 나뭇잎 떨리는 소리, 겹 벚꽃 피어나는 소리, 사랑 하나 곱게 익어간다. 가까운데 영평사라고 하는 커다란 절이 있습니다. 그곳에 봄 풍경인가 봐요. 저도 가끔 그곳에 가서 망중한을 즐기곤 합니다. 참 고즈넉하고 조용한 절이에요. 자, 이어서 최대승 시인의 원수산 숲길 읽어보겠습니다. 원수산 숲길, 최대승. 우르르 뻗은 나무는 키 큰 줄 모르고 잡목은 산을 덮고 산은 모두를 품어 키워요. 도시를 녹이는 산입니다. 숲은 호흡하는 길이지요. 거북이처럼 올라도 좋은 느린 목길. 덕성서원 숭덕사 가슴에 담고 천천히 마음으로 담아가는 원수산길. 한 땀 한 땀 거친 마음 내려놓지요. 내 것이 아니되 내 것인 산. 눈인사 곁들여 건네는 한마디 인사. 정담고 마음 푸는 숲입니다. 한량처럼 숲으로 가지요. 숲이 나누는 소리 천지간 가득합니다. 세종시에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름 있는 산이 딱 2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산에 올라서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황우진 시인의 시 원수산에 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원수산에 올라, 황우진. 청사년 원단의 햇살 아래 원수산에 올라 새롭게 펼쳐진 새 수도. 세종을 바라보며 국가의 천년지계를 생각하네. 비단강은 용포자락 펼치운 듯 석이 어린 계룡산을 휘돌아 서해 바다로 흘러가고 천년도읍 새나라 꽃같이 상서롭게 반짝이네. 찬란한 새 시대를 잉태하기 위해 하늘은 기름을 부어 옥향의 땅을 준비하였고 사람들은 모진 세월 말없이 기다려왔네. 북방의 거친 말발굽 반도 땅을 유린할 때 원수산 장검을 뽑아 항서 바위에서 적장의 목을 베었고 사람들은 징소리 울리며 장남 들판을 천년세월 흥겹게 지켜왔다네. 은은한 달빛 향기는 애절하게 한 발 한 발 전월산을 오르고 원수산 맑은 소나무 바람소리 백두다간 기운을 휘몰아 새시대 새나라 힘찬 기운 펼치네. 네, 세종시에는 바로 근교에 조금 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많이 사랑을 받는 산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월산이고요. 하나는 원수산입니다. 저는 그 2곳의 산을 다 올라봤는데요. 거기에 오르면 세종 신도시가 한눈에 착 펼쳐지는 조망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아주 그런 좋은 곳이지요. 자, 이어서 노수승 시인의 이응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응교, 노수승. 벚꽃길로 접어들었다. 금강이 피운 꽃이라 믿었다. 꽃은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다. 지금 죽어도 좋겠다 싶었다. 사람들이 허공에서 수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는 길을 사람들이 달리고 걷는다.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것들이 가까워지는 트랙에서 우리는 다시 꽃을 만났다. 누가 던진 원반일까? 수면에 떠오르는 화관, 우리의 목구멍에서 아 하면 만들어지는 동그란 입술처럼 떠오르는 이응교. 이응 이응 하면 왠지 우리는 가까워지고 벚꽃잎은 무더기로 철새 무리처럼 서쪽으로 날아가 계룡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네, 이어서 김명수 시인이 쓴 이응다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응다리, 김명수. 이응다리엔 함께라는 것이 있다.
남자, 여자, 어린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리고 5대양 6대주의 사람들까지 피부가 검건 희건 누렇건 간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깊고 높고 넓고 두터운 모든 의미도 함께 한다는 이응다리에서 그래서 세종이다. 한국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곳,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곳, 교육도 산업도 문화도 과학도 그리고 사람의 삶의 질과 양에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도시, 세종은 그걸 꿈꾼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여 세계인들이여 세종을 보라. 세종으로 오시라. 세종을 한국의 심장으로 가꿀 것이다.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세종 사람들의 하나된 힘으로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이응달에 이렇게 큰 또 뜻이 담겨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그렇게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포부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세종시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시민들이 하나하나 다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봅니다. 장남정에 앉아 이기화. 햇살에 붉게 물들어 보고 싶은 것이다. 몸속 격정일랑 차분히 눌러앉히고 화사하게 햇살이 한번 되어보고 싶은 것이다. 몸 비틀어 한 자락 하늘을 끌어당기고 바람 불어 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듯 초록이 몸속으로 미얼로 번지듯 그렇게 따뜻한 눈빛이고 싶은 것이다. 이 봄엔 뜨겁게 슬쩍 한번 목 메이어 보고 싶은 것이다. 철쭉 꽃들은. 장남정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참 풍경이 이렇게 들녘의 풍경이 아름다운 그런 것이죠. 금강가에 있기도 하고 해서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곳곳이 찾아보면. 자, 이어서 이종수 시인의 말 한번 보겠습니다. 말, 이종수. 말이 없다고 돌아서지 마세요. 단지 마수가 적을 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답니다. 무뚝뚝하다고 핀잔하지 마세요. 말로는 못다 하는 사랑, 아름다운 우리 한글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없다고 핀잔하지 않는 게 좋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 하지 못하더라도 글로 다 표현을 합니다. 자, 시 한 편 또 보겠습니다. 말을 탄 노두돌이라는 시입니다. 말을 탄 노두돌, 김정옥. 아궁이 앞에서 부지깽이로 자식들 어깨 넘어 보던, 가갸 거겨 그려보던 우리 엄마. 부엌바닥에서 흥얼흥얼 입으로만 나냐 너냐 읊어보던 우리 엄마. 지아비와 자식들 위한 노두돌로만 살아온 우리 엄마. 딸내미 숙지하는 밥상머리에서 눈을 뜬 우리 엄마. 이름 석자를 꿈틀꿈틀 그려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빼곡하게 글씨 연습한 공책 먼저 보여주던 우리 엄마. 제일 잘한 일이 한글을 배운 일이라던 말로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하던 옛날 이야기를 일기장에 풀어낸 우리 엄마. 장편소설 주인공이 된 우리 엄마.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참 자식들 공부 가르치느라고 부모님들이 어깨너머로 아이들이 배우고 온 걸 보면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한글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글씨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하는 곳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자, 시 한 편 또 봅니다. 세계의 으뜸 푸른 해윰 박별.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노비 남편에게도 한 달의 휴가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남자 의사의 진찰을 꺼리자 재생원 의녀 제도로 부녀자를 치료하게 한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옛날에도 버려진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이를 버린 자를 찾아 고하면 상을 주려는 고아들의 참된 이웃 그런 사람이 있었다. 노비 여성 아이 그 약자 슬픔 밭에 푸른 꽃씨를 살펴 심어준 사람.
영혼의 착한 별이 대왕이시여 백성의 노고 덜어주고자 최초 합장능 영능의 나라난 평등 혼유석에 올라 현모양처 소원 항우와 창공을 안으소서. 천국에 계시어도 큰 꿈 놓지 않으시고 벌써 여주엔 세종대왕 능력을 짓고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착한 백성과 살고 지고 킹 세종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고 훈민정신 세종대학교마저 한양에 일으키니 이 결의 큰 스승으로 청사의 길이 빛나리. 밤마다 백성 위에 잠 설치며 깊고 넓고 따뜻한 푸른 해융 세계의 으뜸 세종대왕이시여 날로 님 따르고자.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임금을 가졌던 우리나라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자, 그 시절에 이렇게 벌써 아이를 낳으면 산후 휴가를 주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네요. 자, 그것도 세종이 했던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임금님이십니다. 자, 김춘자 시인의 세종대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 김춘자.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백성 보듬어 동국정운 까막눈 광명 얻었네. 세종대왕 눈병 초정약소 효염 과학기술자 배출 천체관측 옥루등 시계 풍토 맞는 농사 화학무기 개발 영토 확장 법제의례 음악 지리학 역사학 천문학 군사학 기계공학 농학 의학발전 복지수준 높여준 세종대왕 수식어 걸맞네. 왕조 강화책 강조하지 않은 당신은 성군.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대왕 성군정치 본받아 국민은 화평 나라는 민주정치 만국에 드높여 칭송받는 대한민국 세종대왕 후손이라네. 세종대왕의 그런 치적을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 놓고 나니까 참 대단한 그런 업적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눈으로 봤던 게 아니라 아주 진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냈고 또 그거를 국정 운영에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죠.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세종대왕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배워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배워서 진짜 국민들 편안하게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본인들 욕심이 머리 끝까지 차서 그렇지. 아닙니까? 자, 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최명규 시인의 우리말. 최명규. 돈이면 다야 누구의 주머니에도 대한민국 어느 책에도 그 존엄한 얼굴과 이름 궁궐의 비참한 역사를 안고 문맹의 서민을 깨우치기 위해 역경 속에 피워낸 불굴의 우리말. 오직 백성을 위한 그 험한 길에서 업적으로 민족의 자긍 우리의 한글. 정녕 님이 가신 후 580여 년이 되도록 대한민국에 당신 같은 어버이는 정녕 없으신가요? 세종로에 앉아서 온 백성 굽어보는 그 인자한 미소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소서. 자, 우리 이 최명규 시인님도 그런 말씀 하셨네요. 580여 년이 되도록 대한민국에 당신 같은 어버이는 정녕 없으신가요?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 내려놓고 국민들을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야죠. 왜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본인들의 그런 영화, 그런 영역만 앞세웁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9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살아온 흔적들이 자취를 감추고 찾을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어떤 상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거기에 쫓기지 말고 생각의 여유를 느끼며 살아가라 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가고 한 달이 가고 또 1년이 지나가겠죠. 마음 시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랑도 성냄도 부질없음을 알았고 흘러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알았으니 휘적휘적 그렇게 살아가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와 뜻이 맞아 생각과 삶의 일부를 공유하게 되면 그 또한 즐거움으로 느끼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잠깐의 여유를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배호의 마지막 잎새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절 푸르던 니 어느 낙엽 찍어 달빛만 싸늘이 허전한 가지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건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싸늘이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길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잎새